묵직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 삼왕오제 중 오제에 해당하는 신화적 인물 요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임금은 순임금과 함께 명군 또는 성군의 대명사이다. 요임금은 제국 고신의 아들로 성은 이기 이름은 방운이고 당요 또는 제요도당으로도 부른다. 이는 요가 당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붙은 칭호이다. 요는 도당씨라고도 부르는데 요가 처음에 도라는 지역에 살다가 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경요전에 요임금의 덕행에 관해서 묘사하는데 임금께서는 경건하시고 총명하시며 우아하시어 늘 평안하시었다. 지극히 공손하고 겸손하시어 그 빛이 사방에 이르고 높은 인격이 하늘과 땅에 미치시었다. 큰 덕을 높이 밝히시어 아홉 족속으로 하여금 서로 친하고 화목하게 하시니 백성이 평안하고 밝게 되어 만방이 서로 돕고 화해롭게 되었으며 어리석은 백성들도 모두 따랐다 한다. 사기와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요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후국들이 화목하였다고 한다. 요는 희씨와 화씨 일족에게 계절의 구분에 따라 농사의 적기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으며 1년을 366일로 정하고 백관들을 정비하였다. 서경요전에서 요임금의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역법 제정을 주관했다. 요는 희씨와 화씨에게 자세하게 천문을 기록하고 1월 성신의 운행 법칙을 계산하게 해 역법을 완성하고 온 천하에 반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중을 동쪽에 거주시키고 일출을 맞이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하되 밤낮의 길이를 근거 삼아 춘분을 확정하게 했다. 또 희숙을 남쪽에 거주시키고 태양이 남쪽을 운행하는 것을 측정해 하지를 확정하게 했다. 쪼화중을 서쪽에 거주시키고 태양이 지는 시각을 측정해 추분을 확정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화숙을 북쪽에 거주시키고 북쪽 태양의 운행을 관찰해 동지를 확정하게 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요는 역법을 공포해 백관의 직책을 확정했다. 이제 인사 문제를 살펴보면 요임금과 여러 신하는 두 가지 측면의 인사 문제를 토론한다. 하나는 역법을 관장할 관리, 또 하나는 행정을 담당할 관리를 구한다. 역법을 관장하는 관리 인선에서 어떤 신하가 요의 아들인 단주를 추천했다. 그러나 요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식이 성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며 남들과 말다툼하기를 좋아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행정관리에는 환도라는 신하가 공공을 추천하면서 그가 치수사업에 공적을 세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는 공공이라는 자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하나 속으로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공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 태만이하는 자라 말하고 이 역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여겼다. 요는 당장 홍수가 범람하고 있어 백성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신하들은 곤이라는 인물이 적격이라고 추천했다. 그러나 요는 이번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곤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민폐만 끼친다고 여긴 까닭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하가 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일정 시간의 팽팽한 대치 이후 요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치수의 중책을 곤에게 내려주면서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9년의 시험 기간이 지나도록 곤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자신이 독단적인 정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피방지목, 즉 궁궐 다리의 기둥에 자신의 정치에 대해 잘못된 점이나 불만을 가지게 된 점을 써붙이도록 하였으며 궁전 입구에 강강고를 달아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요가 왕위에 오른 지 70년 가까이 지난 후 요가 나이가 들자 사방의 제후장로를 소집해서 왕의 계승 문제를 토론했다. 그대들 가운데 짐의 제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요의 질문에 제후장로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덕성으로 보아 제위에 오를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사양했다.
그러자 요가 지위 낮은 사람이라도 추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이 아직 장가들지 않은 순을 추천했다. 순에게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덕이 없고 어머니는 말하는 것이 순하지 못하며 동생은 오만하고 착하지 못했으나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효성과 덕성으로 그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며 끊임없이 그들을 선도해 간악해지지 않게 하였다. 신하들의 소개를 들은 후 요는 순의 됨됨이를 알게 되어 시험을 통해 그를 관찰해보고자 하였다. 순은 아직 독신이었으므로 자신의 두 딸인 아왕과 여영을 순에게 시집보내 순이 두 딸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했다. 집안을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늠해 본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직책을 맡겨 순을 3년간 꾸준히 관찰한 후 순의 덕성을 인정해 그를 후계자로 낙점하였다. 20년이 지나자 요는 순을 섭정으로 삼고 은거하여 8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다만 축서기년에서는 순이 쿠데타를 일으켜 요를 폐위감금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 일부 학자들은 요 시대쯤에 황하 유역에 중앙집권적인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이상 집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 삼왕 오제 중 오제에 해당하는 신화적 인물 요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